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가 사실상 반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주요 상임위를 열고 있고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특위를 가동하면서 맞대응하고 있는데요. 여의도에서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면서 공식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밑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야 원내대표 수석 간의 전화통화 등 연락은 계속해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더 협상을 해나갈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진전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만나는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음 주에 막판 협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고받는 이 협상의 묘미 말 그대로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15개 특위가 못 띄워지긴 했지만 사실 이게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입법 기능이 없는 특위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여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당내 기류는 어때요? 네, 맞습니다. 당 내에서도 입법의 문턱인 상임위를 내버려 둔 채 입법권이 없는 특위를 통해서 법안과 현안 논의를 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한 의원은 이게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실효성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4년 전 야당이었을 때 그 여당의 18개 상임위를 모두 내어준 게 악수였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이번엔 여당이기 때문에 18개를 민주당이 다 내주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없다. 이런 우려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요. 지금 정부가 동해 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외교통일위원회 이러한 주요 상임위는 좀 가져와서 우리도 싸울 수 있는 건 싸우고 뒷받침할 건 뒷받침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네.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여당이 주도하는 특위를 우선적으로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상임위 출석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초반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원구성 협상이 완료된 게 아니니 정부는 상임위 활동에 협조하지 말라는 지침을 비공식적으로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오늘 아침에도 나왔는데요. 상임위 참석 여부는 각 정부 부처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좀 한 말 물러섰는데요. 지금 정부도 골치가 아픈 게 국민의힘이 가동하는 특위는 물론 정책의총회도 장 차관이 가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민주당에 물어보니 민주당도 이번 달 내로 상임위에서 각 부처별로 현안 보고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상임위를 연 이상 현안 보고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일하게 되는 구조고요. 또 들어가자니 여당 눈치가 보이고 안 들어가자니 이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비쟁점 법안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민주당은 지금 시급한 법안을 한 30개 정도 무더기 발의를 해서 물량 공세를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민의힘이 반대할 여지가 있는 쟁점 법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비쟁점 법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규정이 굉장히 어려운 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폐기물 처리법 같은 경우는 여야 이견이 없었는데도 여야 대치 상황 때문에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비쟁점이라는 것도 결국 여야 대치 정국과 어떤 당리 당략에 따라서 쟁점 법안에 한 통속으로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제 7개 상임위원장마저 민주당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의 협상이 극적으로 좀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단호하다. 잘못된 원구성 전면 백지화다. 지금까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선임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기자들이 그럼 7개 상임위 모두 안 받는다는 의미예요? 라고 물으니 네. 아니다. 그에 대한 최종 입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키를 좀 풀 수 있는 건 법사위입니다. 이 법사위가 최대 변수인데요. 네. 국민의힘 내에는 아직까지 강경파가 많아요. 7개 상임위를 그냥 이제 와서 받을 거면 지금까지 대체 뭘 한 거냐. 굉장히 우스워지는 꼴이 된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국민의힘이 한 차례 협상안을 제시했잖아요. 우리에게 법사위만 주면 다 민주당이 가져가라 라는 제안을 막판에 했는데 이 역시 민주당이 받지 않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7개라도 국민의힘이 가져오겠다고 타협할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7월 중순이나 말쯤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정도나 원구성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민주당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여론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세요?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요. 근데 그 민주당에게 기대하는 바는 이제 민주당 역시 부담을 느낄 거라는 네. 점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다수 의석을 국민들로부터 받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이행한다는 생각이라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만큼 부담 수준까지는 오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네. 정당성에 더 힘을 좀 부여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너무 무기력하고 전략도 없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지금 여론이 여야 모두에게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국민들이 원구성 협상 자체에는 잘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관심이 없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가 놀고 있구나라는 네.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는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좀 여당에 돌려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 바 있는데요. 이런 절충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이제 민주당에 제안을 했던 건데 네.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게 민주당은 이 법사위를 절대 못 내놓는다는 방침이 매우 명확합니다. 확고하군요. 그래서 천회할 의사가 아직까지 없고요. 또 국민의힘에도 물어봤어요. 근데 지난 특검법 통과 전에 협상에서 이양수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독소 조항을 빼면 국민의힘도 특검법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사위만 우리에게 주면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2번의 제안을 했는데도 민주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를 먼저 제안을 하게 되면 이걸 논의해볼 의향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것은 모양새가 우스워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는 분위기예요. 체포동의안 전국 때보다 지금 더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기소된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의원총회에도 불참했는데요. 결국 재판 대응을 위해서 비공개 일정을 가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은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여기엔 어떤 내용이 담겼어요? 네,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 특검법 가동 시에 이 특검의 역할 중에는 검찰이 증인을 회유해서 거짓 증언을 받아내는 등 이제 위법하게 수사한 지점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 대북 송금 재판에서 검찰의 증인 회유, 거짓 증언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됐는데요. 이제 민주당의 전략은 이 검찰 기소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확실히 그 전까지는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는 네. 분위기였는데요. 기소가 되면서 이제
너무나 그 많은 증거들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재판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강경한 모드로 나오고 있고 오히려 지지층은 결집하는 좀 분위기들이 네. 있어서 이 부당한 수사와 기소라고 주장하는 만큼 더욱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검찰이 세게 싸워야 한다. 이런 강경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만일 하급심 중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헌법 84조 논란이 가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쏘아 올린 논쟁이죠. 네. 이제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은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는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사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 논란의 답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이것 자체가 지금 화두가 되는 것만으로 기소된 채 대권을 준비해야 하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여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이 당신 100%였던 기존의 경선 규칙을 바꿔서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이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뭔가요? 가장 컸던 부분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회의를 거쳤는데요. 그 자리에서 대다수 의견이 전당대회는 이제 몇 개 없는 당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장이다. 그 취지에 맞게 당원 투표를 너무 축소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8대 2가 한 10명 정도 14명 중에 10명이 8대 2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중진 의원 18명 중에 10명이 영남 의원이에요. 영남 출신에. 그래서 때문에 이제 수도권 의원들은 뭐 도로 영남당으로 가자는 거냐, 선거에 지고도 개혁 의지가 없다라고 공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이런 변화가 향후 당권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부분이 관심인데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전대 비율이 어떻게 되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어대한 분위기를 크게 바꾸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지금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의원의 출마 여부입니다. 오늘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란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반윤석열을 자처했는데요. 네. 때문에 김재섭 의원이 나오면 좀 흥행할 수 있다. 그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캠프를 꾸려서 사무실도 구하는 중이고 뭐 다음 주쯤 출마 선언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등판하더라도 대통령실과 크게 각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거 중론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